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7월 15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권의 두 핵심 척건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 그리고 장제원 의원 이 두 사람이 점심을 같이 했죠. 자, 하면서 우리 사이에 뭐 불안은 없다, 충돌은 없다, 권력투쟁은 없다 이렇게 과시를 했는데, 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체가 많은 언론 기자들이 처음부터 지켜보는 가운데 이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둘이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우정이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일단 승부는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권성동의 이 판정성이다. 자, 어느 정권에서나 초기에 치열한 이너서클 안에서 헤게모니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헤게모니 다툼이 거의 삼각축이 있었죠. 이준석, 권성동, 장제원 이렇게 있었는데 이준석은 지금 제풀에 꺾어졌습니다. 꺾어져서 사실상 이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저는 재기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는데, 자, 윤석열이 버티던 윤석열이 꺾어지면서 이 두 사람이 당의 주도권을 놓고 당을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여당을, 이것을 놓고 사실상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충돌을 했는데 오늘 오찬호로 겉으로는 이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결국은 권성동이 판정승했다. 자, 이렇게 판정승하면은 권성동이 2연승이죠. 처음에 이 두 사람이 충돌한 것이 친윤 모임, 민들레 모임을 이 장제원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제동이 걸렸죠. 그때 이준석이 사조직 이렇게 하니 권성동도 그것은 정당한 모임이 아니다. 내가 벌써 그것은 안 된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동을 걸었죠. 자,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기권패를 했죠. 분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 물러서면서 성동이 형, 나와는 그 형제다. 한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물러서서 한번 사실상 판정패를 했는데 오늘 점심 식사로 두 번째 판정패를 했습니다. 자, 3라운드가 물론 있겠죠. 일단 저는 이 두 사람, 이 권성동, 장제원 두 사람의 이런 윤석열 정부 초반의 권력 충돌을 보면서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명박 정부 초기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정두원, 박영준 두 사람이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였죠. 농공 행상을 놓고 벌였습니다. 자, 그때 이 초반에는 정두원이 좀 유리하기도 했는데 정두원이 이 권력 사유화 이 발언을 언론 인터뷰에서 하는 바람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 갓 대통령이 돼서 서슬퍼렸던 이명박 대통령이 경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권력 사유화 이 대상에 이 박영준뿐이 아니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덕 전 국회부의장 그리고 또 장다사로 그 핵심 척근이었죠. 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니 그때부터 MB에 눈박혀 놨죠. 정두원이. 그래서 그 이후로 세력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이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승리를 한 박영준의 손을 들어줬죠. MB가 박영준의 손을 들어줬는데 박영준은 그때 그 대선 당시에 선진국민연대라는 전국 규모의 사조직을 만들어서 대선 승리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 무려 회원이 400만 된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해드렸었는데 그 선진국민연대 출신 두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두 사람이 이 권성동, 장제원 둘 다 박영준의 선진국민연대 출신이죠. 그때부터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둘이 15년 전 이야기를 하는데 15년 전부터 우정을 쌓아왔다고 형제애를 쌓아왔다고 하는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15년 전 그 대통령 선거가 그때 2007년에 있었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했습니다. 선진국민연대에서 장제원은 어떤 분과위원장을 맡았고 권성동은 강원 지부장 역할을 했죠. 그래서 정권을 창출하고 나서 권성동은 청와대를 들어갔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법무비서관을 하다가 MB정부 청와대에서 나중에 국회를 진출을 했고 장제원은 바로 국회를 진출을 했죠.
자, 그런 두 사람의 사이인데, 박영준이 정동원과 권력 초기, 초단기 기간 동안 권력 투쟁을 벌여서 이겼는데, 그 박영준 밑에 있는 거죠. 뭐, 선진국민연대를 이끌었으니까, 박영준이. 그 두 사람이 15년이 지난 지금, 박영준과 정동원처럼 두 사람이 지금 충돌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권성동, 이 판정성,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판정성이라고, 권성동 판정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윤심이 아마 권성동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의 그 의견 차이는 그거죠. 이준석에게 나가고 나서 권성동은 이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된다. 그 권성동은 내가 직무대행을 맡아서 원내대표니까 가야 된다. 그리고 장제원은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띄워야 된다. 뭐 이건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과 독대를 하면서 아마 권성동 쪽이 이야기한 이 직무대행체제, 당헌 당규에 그게 맞다. 그래서 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는 법조인이니까는 윤석열 그 대통령이 그러면 그렇게 하되 소속 의원들의 그 의견을 물어봐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연세 뭐 초선 의원 모임, 중진 의원 모임, 의원총회 다 열어서 그쪽으로 갔죠. 직무대행 체제로. 그리고 이 권성동과 그렇게 이야기한 날 저녁에 윤한홍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친윤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는 장제원이 패싱이 되고 그 다음날 있었던 중진의원 모임에도 장제원은 안 나오고 의원총회도 나타나지 않고 자 이렇게 되니 이 장제원이 소외됐다. 윤석열 권성동 라인에서 자 그런 분석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마치 그 장제원 의원은 자명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기자들 전화도 안 받고 그랬는데 어제 갑자기 나와 그 권성동은 아무런 뭐 이렇게 충돌이 없다는 이야기를 SNS에 올리면서 다만 SNS에서도 뼈 있는 말을 했죠. 대통령과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했던 이야기를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권성동을 향해서 따끔하게 했는데 어쨌든 결론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오늘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인 것은 장제원이 한 발 접은 겁니다.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내가 이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보면 지금 권성동과 대립각을 만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위에 윤심이 있다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드는 것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그런 이미지를 비치지 않기 위해서 언론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오늘 권성동과 식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쇼잉이죠.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둘 사이의 핵심적인 문제,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의견이 좁혀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권성동이 판정성을 했다. 그리고 오늘 두 사람 모두가 지금 당 체제는, 지도 체제는 이미 정해진 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권성동의 손을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오늘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윤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아무래도 뭐 가장 중요한 게 집권당의 안정이었겠죠. 안정. 지금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이 장제원의 의견을 또 경청을 했겠지만은, 조기 전당대회를 만약에 지금 바로 치르면은 또 이준석 또 나름대로 뭐 어떤 식으로든 또 반발을 할 거고, 또 좀 여러 가지 양쪽의 당 내부에서 당권 주자들끼리 충돌이 일어날 거고 하니 일단은 지금 국정도 어려운데 오늘도 또 뭐 지지율 떨어져서 상당히 소란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직무대행 체제로 좀 순탄하게 가자 이렇게 하면서 강릉 외가의 친구인 권성동의 손을 일단 들어준 겁니다. 선거 때 본인의 복심이었던 장제원보다는 권성동의 손을 들어준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민들레에서 한번 그랬죠. 이번에 오늘 당 진로에 대해서 장제원은 권성동에게 이 두 사람을 빅2라고 볼 때 윤석열 정부에서 일단 이전 2패를 했습니다. 이전 2패. 그런데 장제원에게도 역전의 찬스가 있죠. 세 번째는 장제원에게 유리한 국민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때 이명박 정부 때도 이 박용준이 초반에는 정동원에게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뭐 권력
사유와 이 발언을 계결해서 터닝 포인트가 돼서 이명박 그 2심을 그때 박용진이 얻었었죠. 그런 것처럼 다시 윤심이 장제원에게 갈 수도 있는데, 자, 그 시점은 이것도 이준석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준석의 거취가 결정되는 건 이준석 거취. 자, 그래서 일단 이준석 지금 상황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나겠다. 이러고 있죠. 처음에는 내가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징계를 받고 나서 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든 윤리위에 재심 청구든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준석에게 남은 무기는, 가지고 있던 무기는 하나씩 다 뺏겼습니다. 이준석 무기 없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징계 처분권이란 거 가지고 버텼죠. 당대표가 윤리위의 징계를 최종적으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징계를 정지할 그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 윤리위 규정 30조에 보면은 당대표가 윤리위의 징계 처분을 취소를 정지를 하려면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최고위원회 소집권은 지금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권성동에게 가버렸죠. 그래서 이거 애초부터 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 또 두 가지가 이야기가 나왔었죠. 윤리위원회 재심, 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인데 법원에 하는 거. 윤리위원회 재심은 본인도 포기했습니다. 지금 그때 9명의 윤리위원 중에서 8명이 참석을 해서 징계를 했는데, 재심 청구한다고 받아들일 것도 아니고, 또 시간도 지났죠. 재심 청구는 재심 통보로 받은 날로부터 열흘 내에 해야 됩니다. 아직 시간은 지나지는 않았죠. 근데 곧 지납니다. 열흘 내에 해야 되면은, 7월 7일이니 이번 주말, 1월까지는 해야 되는데, 7월 7일 날, 그러니까 7월 8일 날 최종 징계를 받았으니, 1월이나 월요일까지는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죠. 그리고 지금 해도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재심 청구는 포기했고, 가처분 신청, 이것도 지금 못합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을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사실상 추인을 해버렸습니다. 전체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그 직무대행 체제를 아직은 당대표인데 본인이 당대표가 흔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준석에게 남은 것은 이 장외 여론전, 장외에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 그거밖에 없다. 자, 이런 인식에서 무슨 무등산에 가서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또 지금 나를 만나고 싶은 당원들은 나에게 연락해라. 그래서 4,000명이 연락을 왔다 이런 이야기하고 하면서 게릴라 미팅을 하겠다.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지만은 이미 이준석은 정치적으로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기불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히 경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은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고, 자, 이 경찰이 이준석을 기소하는 시점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을 송치를 하는 거죠. 정확히는. 그 시점에 국민의힘 안에서 조기 전당대회가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권성동이 지금 내세우는 논리는 당대표가 권리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사고 단계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기소가 되면은 이것은 당원 당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 당원권이 아웃되는 것이, 당원에서 당원권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6개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 대표직이 거래가 되는 겁니다.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기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밖에 없죠. 원래 전당대회 내년 6월인데.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준석을 딛고 장제원이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직접 당권 도전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신에 이 당권에 나서는 사람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인데, 킹메이커, 누구를 내세울 것이냐. 지금 가장 유력한 사람은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공동, 정부, 지금 이런 뿐이지만, 어쨌든 그때 후보 단일화를 할 때, 이 장제원 의원이 정권을 가지고 안철수와 단일화를 성사를 했고, 그때 단일화를 하면서 나중에 합당하고 나서 정권을 잡으면 이 당에, 국민의힘에 안철수가 안착하는데 돕겠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가장 유력한 것은 안철수를 위한 킹메이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권성동 출마를 하게 되면은 아마 이 2년짜리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2년짜리 전당대회는 내년 총선 공천권도 같습니다. 그러면 권성동도 출마를 하겠죠. 원내대표직 내년 4월까지지만 던지고 출마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장제원과 권성동이 대리전을 치르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차전은 장제원, 권성동 충돌해서 민들레를 놓고 권성동이 판정성. 2차전 지금 당 수석 방안을 놓고 또 권성동이 판정성. 근데 3차전에 진검승부죠. 당권을 놓고 딱 겨룹니다. 그 3차전 진검승부에서는 윤심이 또 어떻게 작용할지 그런 부분도 관전 포인트고 과연 이 장제원이 안철수를 지원을 할지 또 하나 변수가 있죠. 제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 당권을 먹을 수도 있다. 그 정황을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나경원 변수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권성동과 장제원은 또 한 번 불꽃 튀는 진검승부를 펼치겠죠. 그 펼치는 시점이 바로 이준석이 완전히 퇴출되는 날입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